좋아요. 22개의 질문 중에서 5개 했습니다. 자, 시간은 한 2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좋아요. 음,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까, 진짜?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해볼게요. 자, 승리님. 자, 승리님은, 제가 특별히 또 해드릴 말씀이 있죠. 내일은 강좌 만들 겁니다. 컬러 강좌를 이제 만들 거예요. 네. 자, 승리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젠 컬러 강좌를 만들 거예요. 작성자.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주세요. 컬러 강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 배경 투시도에 대해서 승리님의 그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우, 잘하셨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하고, 참,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1점 구조물에 사람을 세울 때 기준되는 사람을 한 명 이상으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질문은 당연히 되고요. 투시 위에 모든 인체는요, 그냥 다 기준이 돼도 됩니다. 전부 다요.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배경을, 투시를 잠시만 꺼낼게요. 자료, 연습용 투시 도틀, 1점 투시. 이렇게 1점 투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1점 투시가 나왔는데, 근데, 복사, 투시도, 붙여넣기, 해줬습니다. 여기 사람을 세웠어요. 만약 이를테면, 사람을, 여기쯤에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요? 이렇게, 뭔가 앞부분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를 그렸는데, 모시기 해서 어떠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그렸는데 사람 같나요? 너무 대충 그렸나? 명색이 뭐야? 그래요. 명색이 강사라는 사람이 엄청 대충 그렸네요. 뭐 하여튼 자, 사람처럼 그리면 뭐 보이면 되죠 뭐. 자, 이렇게 사람이 한 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뒤쪽에다가 사람을 한 명을 더 세우고 싶어요. 자, 한 요쯤에다가 그러면은 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당겨서 맞물리는 부분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번에는 손을 흔드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팔다리 있는 부분 너무 크게 그렸나? 뭐 한 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뒤에 있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의 키는 똑같죠? 왜냐면 머리끝 정확하게 안 꺼냈네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꺼내보면 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크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조금 더 큰 사람이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조금 더 작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키가 똑같은 사람을 그리고 싶을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번에는 뭐 그냥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리가 긴 사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인물이랑 뒤에 있는 인물은
크기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위치에다가 여기에 발을 그리고 싶어요. 여기에 발이 있는 얘랑 똑같은 크기의 사람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쵸? 왜냐면 굳이 왠지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편하기는 하겠는데 얘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옷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 기준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 있죠.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얘를 그냥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발끝. 자, 얘 뭐 한 요 정도 발끝이죠. 여기서 한 요 정도쯤에서 만났죠. 그쵸? 여기에서 요 머리끝도 이렇게 쭉 투시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맞물렸을 때 한 여기쯤에서 맞물리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옆으로 이렇게 쭉 당겨보면 여기에 머리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뒤에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인물을 그려도 사실상 앞에 있는 인물이랑 똑같은 크기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똑같은 비율에 똑같은 위치의 인물을 그린다고 하면, 그죠? 앞에 있는 인물을 그리나 뒤에 있는 인물을 그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뒤에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인물과 여기 있는 인물의 키는 똑같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해가 되셨나요? 하여튼 자, 승리님을 위해서 만든 답변입니다. 자, 승리님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승리님 오셨나요? 그러게. 뭐 하여튼 자, 여기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고등학생.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학생입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요렇게 인물을 그렸을 때, 요 인물의 키랑 요 앞에 있는 인물의 키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인물보다, 얘보다 좀 더 키가 큰 사람을 그리고 싶다. 자, 뭐, 요렇게 해서 무슨, 뭐, 괴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뭔가 괴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다리가 조그맣고, 팔이 긴, 이런 괴물을 만들었어요. 자, 얘랑 똑같은 위치에 발을 대고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얘랑 똑같은 이 세 인물이랑 똑같은 위치에 요 두 인물이랑 똑같은 위치에 요 괴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쭉 당겨 봤을 때 얘는 요만큼이나 높죠. 그쵸? 얘보다 키가 요만큼이나 높으니까.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얘랑 똑같은 크기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뭐 한 얘 뒤에 요 인물 뒤에다가 그러면은 자, 뭐 똑같이 가면 돼요. 여기서 요 발 부분, 끝 부분 이렇게 연결하고 머리통 부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서 맞물린 부분 있을 때 옆으로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똑같은 크기의 이 뒤에 있는 요 이상한 유인원이랑 똑같은 크기의 뭔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얘는 뭘로 할까요? 곰? 곰으로 합시다. 곰. 곰인데 곰이 하체가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체 비만 곰. 하체 비만 곰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커야 되는데. 병 걸린 것 같잖아요. 좀 슬픈데. 그래요. 곰이 뭐 타고 있는 걸로 합시다. 근데 뭘 타고 있어야 되지? 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 뭔가 용 타고 있게 그릴까? 곰이 용을 이겨? 하여튼, 뭐, 용이 한번 태워주는 걸로 하면 되죠. 뭐, 이긴다기보다. 그래, 네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한번 태워줄게. 그런 느낌. 자, 용불.
그림은 재밌게 그려야 돼요. 막 어렵게 막 이렇게 그리면 그림 그리는 게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쑥쑥 재밌게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필 잡는 방법이 가장 쉽게 연필을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자유롭게. 용은 비늘이 뱀 비늘이죠. 뱀 비늘인가? 뭐 물고기 비늘인가? 뭐 하여튼 비늘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동양용은 손이 9개입니다. 왜 9개인지 모르겠어요. 뭐 구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음양오행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음. 그러면 우리 그 왕 같은 왕들의 어떤 그 공간에 있는 그 뒤에 병풍 같은 거 뭐 그런 데에서는 하여튼 손이 꼭 9개 달린 용이 이렇게 진주를 탁 들고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숫자, 뭐 천자를 상징하는 숫자, 뭐 그런 거. 이 프로그램은 클립 스튜디오입니다. 네, 좋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머리가 큰 용입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이랑 곰이랑 크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요 뒤쪽에 있는 요 이상한 유인원의 크기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굳이 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얘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요 뒤쪽에 있는 인물들을 그릴 수도 있고, 얘보다 더 큰 뒤에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인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뒤쪽의 인물을 앞으로 중간으로 당겨서 키가 똑같은 다른 인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비례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현우님의 또 다른 질문. 자, 이 그림이 뭔가요? 이게 그 너를 찾아서인가? 뭐 있더라? 요즘에 신카이 마코토 작가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요. 요런 스타일의 데생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너의 이름은 그렇죠. 너를 찾아서가 아니네요. 너를 찾아서인 줄 알았어. 니모를 찾아서랑 그 뭐지? 니모를 찾아서 도리를 찾아서인가? 그거랑 섞였어요. 네. 하여튼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뭐니? 그러게요. 저는 그로우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 밑에도 써놨지만 대생력과 균일한 선긋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연하게 그리기, 강하게 그리기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자 캐릭터의 옷을 한번 볼까요? 연하게 그어진 선이 있죠. 외곽선은 진하게 그어져 있죠. 뭐 이런 부분들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대생력이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많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많은 그림을 그리시되 중요한 것은 선 사용하는 거, 이렇게 균일하게 선을 긋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그린다라고 해도, 자, 띵띵, 드로잉, 드로잉. 자, 형체를, 만약에 머리카락을 그린다라고 해요. 자, 한, 이렇게, 이가 있고, 오마이갓, 뭐니? 여자 캐릭터를 앞모습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귀,
그리고 뭐 머리를 뭐 따았다고 가정을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따서 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눈은 참, 이 캐릭터라는 게 참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할 게 많죠. 머리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표정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만화가는 완전 만능이 되어야 돼요. 인체도 잘해야 되지, 연출도 잘해야 되지, 연기도 잘해야 되지, 컬러도 잘해야 되지, 그리면서 잘 그려야 되지, 왜 스토리도 해야 되지. 아주 만능이어야 되네, 진짜. 어,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잘 만들 자신이 없어서 스토리 작가님이랑 같이 작품을 합니다. 저같이 뭔가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포기를 하시면 한쪽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서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든 이야기로 본인이 직접 만화를 그렸을 때 그 성취감은 장난이 아니죠. 하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뭔가 캐릭터를 그렸어요. 근데 이 캐릭터에 이런 식의 빗금을 명암을 넣고 싶을 때, 자, 그러니까 한쪽 선으로 균일한 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격, 선을 긋는 간격, 요 간격, 최대한 똑같은 간격으로 선을 긋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캐릭터를 그리고 캐릭터를 그릴 때마다 이렇게 그 캐릭터에게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쪽 면으로 균일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선을 진하게 그어도 되고 연하게 그어도 되고요. 뭐 하여튼 슉슉슉 이렇게 동일한 동일한 방향 그리고 동일한 간격을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색깔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그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색깔 여기도 나눠서 그렸죠. 저 색깔들을 그쵸. 한 방에 다 색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만 한다면 같은 간격으로 여러 번 선을 그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들어가는 부분, 어둠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간격을 만들어서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빗금, 바깥쪽에는 뭐 아무것도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필로 그릴 때에는 옆으로 눕혀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어떤 회색 덩어리로 뭉텅뭉텅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뭐 하여튼 뭔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균일한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눈동자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어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대생력. 대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보이는 것을 뭐든지 다 그려낸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대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뭐 자동차, 뭐 나무, 뭐 무슨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새, 동물, 뭐 구름, 하늘 아니면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오토바이 아니면은 뭐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 뭐 컴퓨터, 페트병 아니면 이쑤시개 아니면 무슨 뭐 물병, 핸드폰 이런 걸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세요. 수첩 아니면 연습장 아니면 이런 것들을 손에 들고 다니기 귀찮다 그러면은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가방 안에 수첩, 연습장, 뭐 필통 뭐 이렇게 막 다 쑤셔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림 그리고 또 누구 기다릴 때마다 꺼내서 그림 그리고 뭐 이동할 때 그림 그리고 지하철에 앉아서 맞은편 사람 그림 그리고 그러다가 눈 맞아서 뻘쭘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맞은편 사람이랑 그 사람 그리고 있는데 눈 마주치면 진짜 뻘쭘해. 하여튼 워낙에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뻘쭘한데 진짜 막 중간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 와서 막 나 왜 그리는 거야? 초상권이 있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그림 줘요.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뭐 사용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줘요. 주면 좋아해. 와 똑같아. 이렇게. 네. 여튼 그래요. 나 왜 그리는 거야? 이랬다가 주면 난데?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뭐 이래. 그죠. 그래요. 선물입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하여튼 좋아요. 좋습니다. 안 닮았거나 감자로 그렸으면 될 수 있는 한 다른 데 보는 척하면서 곁눈으로 보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다른 데 보는 척하면서 축 이렇게 곁눈을 살짝 보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다른 데 보는 척하면서 눈은 그 사람을 보는 거야. 이렇게 싹.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가 아닌 사람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정면으로 응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근육 강좌 중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강좌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육 강좌는 그냥 다 들으면 좋기는 한데요. 지금 이분은 수강 기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수강 기간이 다 끝나셨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모든 근육 중에서 몸통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몸통 앞면 그리고 뒷면, 등이랑 앞이랑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이 몸통에 엉덩이까지죠. 몸통은 엉덩이까지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한데 몸통에 다리가 붙어 있고 몸통에 팔이 붙어 있고 몸통에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현우님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한번 뭐 이를테면 몸통을 한번 볼까요? 자, 몸통 근육 예시. 여기에서 이렇게 몸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해볼까요? 강좌에서도 보셨으면은 알겠듯이요. 몸통이 일단은 만들어지면 그 몸통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팔, 다리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도형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 어깨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어깨는 이렇게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비워두고 자, 등을 그릴 때도 앞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늑골. 자, 등은 내려갔다가 앞쪽으로 막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도형화가 굳이 없더라도 이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예,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흐름을 기억하시면 인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뭐 외복사근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복근. 근데 뭐 하여튼 그래요. 둘, 셋 내려가서 쭉 이 중심이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근육은 다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앞쪽에서 보거나 옆쪽에서 보거나 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묘사를 해주실수록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타구니. 자,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광배근 광배근 뭐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생각나서 뭐 활배근 혹은 광배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활배근 혹은 광배근은 뒤쪽으로 뭐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 한 요 정도 측면에서는 외복사근 때문에 좀 가려지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전거근 볼록볼록 한 5마리 정도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늑골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이렇게 외복사근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요 섹시한 요 외복사근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려도 여기에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근육들의 흐름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자 이렇게 발이 여기에서 들어 올려지면서 근육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 뒤쪽으로 뭐 3 무슨 근육이었지? 죄송합니다. 삼두근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그릴지도 알아요. 근데 이름이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가야 하는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이름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은 사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육 잘 몰라도 그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고 또 요 안쪽에서 이렇게 광배근 혹은 활배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뭔가 와 이 사람 갑바가 너무 튀어나왔는데 다들 한 요 정도 갑반이 있잖아요. 그쵸? 좋아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팔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요. 자 그쵸? 이렇게 내밀 수도 있죠. 자, 상완근이 이 안쪽에서도 상완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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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 뭐 하여튼 자 그래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근육을 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 그쵸? 그래요. 몸통이 일단 만들어지면 여기에 다리를 붙여도 되고 뭐 몸을 붙여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다리를 접어도 되고 올려도 되고 여기는 약간 더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삼각형나 여기 뼈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포즈가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몸통 뭐 등도 마찬가지죠. 등 뭐 하나만 잘 그리면 등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근육들이 파생이 되니까 자, 이렇게 먼저 승모근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요. 승모근에서 7번 경추, 7번 경추를 기준으로 해서 승모근이 나눠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팔 부분. 자, 여기서 삼각근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또 빠져나오고 또 여기에서 안쪽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뭐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 이렇게 나오죠. 볼록볼록하게. 자, 여기 광배근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요놈입니다. 자, 요놈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도형화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리면 확실하게 아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감이 딱 오시잖아요. 도형화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광배근 좋아요. 저도 광배근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팔은 뭐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뭐 여기서는 저는 몸통을 강조를 지금 하고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복사근이 여기 나오기는 하는데 이쪽 대각선 안쪽에서부터 외복사근이 이렇게 살짝 나오죠. 이렇게 몸통이 살짝 꺾였다가 외복사근 이렇게 가슴 근육이 이렇게 살짝 보이고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누구나 한 요 정도 근육은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근육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요. 안 되시면 유튜브에서 보디빌딩 찾으시면 돼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자, 이렇게 엉덩이 쪽에서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엉덩이 이렇게 골반이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치골근이란다. 뭐 하여튼 골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엉덩이 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죠. 요 정도쯤으로 들어가나? 뭐 하여튼 여기 중둔근 있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뭐 다리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다리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싶다 이렇게 도형화의 생략 묘사를 사용을 해서 약간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 근육 흐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중둔근도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뭐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뭐 하여튼 중둔근이 약간 접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앞쪽으로 좀 내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뭐 앞으로 내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엉덩이 근육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볼록. 그리고 여기서 뭐 대퇴 이두근 머시기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근육들이 있죠. 약간 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뭐 하여튼
뭐 붙이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붙이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 저렇게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막 앞부분의 몸통이랑 뒷부분의 몸통을 일단 외워 놓으시면 나중에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것들을 나중에 공부를 해도 자유롭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팔, 다리 공부를 했는데 몸통이랑 앞면이랑 등 근육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도무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다리는 뭐 굳이 해부학적인 근거가 없어도 만화에서는 뭐 사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데 막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데 이게 또 막 후드예요. 후드 머리.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요 캐릭터는 옷은 입고 있되 여기만 안 입고 있는 몸통만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막 몸통만 이렇게 근육이 막 몸통만 보여. 이렇게 이런 캐릭터 사실 많죠. 쇽쇽 약간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팔이랑 다리의 근육 해부학은 모르는 상태에서 몸통 해부학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자, 몸통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팔이랑 다리는 몰라요. 근데 덩어리는 알고 있어요. 덩어리, 원기둥이야. 원기둥이니까 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뭐. 그래서 덩어리감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 덩어리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졌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몸통이랑 팔이랑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 팔 근육 안 들어갔죠, 그쵸? 팔 근육 없어도 몸통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다리를 또 그려요. 자, 다리를 또 그렸습니다. 다리도 뭐 축약이 들어가는 모식이 원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리를 그렸어요. 자, 다리를 그렸습니다. 어때요? 해부학이 들어갔나요? 해부학 없이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몸통이랑 등 근육이 없으면 요런 캐릭터는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몸통을 몸통만 배우면 뭐 상체는 옷 입히면 돼. 하체도 옷 입히면 돼요. 뭐 굳이 뭐. 근데 몸통이 안 만들어지면은 요런 캐릭터조차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몸통을 먼저 익히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팔 다리를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뭐 굳이 강좌가 끝나서 못 듣겠습니다 하시면 뭐 그로튼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재수강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근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뭐시기야 그 하여튼 검색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뭐 등근육 혹은 뭐 앞근육 뭐 광배근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혹은 뭐 보디빌더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나오잖아요. 보고 따라만 그리셔도 감각은 굉장히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강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하여튼 좋아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실력 좋으신 작가분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 일러스트 작가분께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해부학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해부학책을 구입을 하셔서 또 연구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근육 강좌 어쩌고 저쩌고 자 채색법을 공부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기법을 공부해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그림은 대생력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색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감 그리고 투시도 뭐 공기 투시 원근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덩어리감 색채에 해당하는 덩어리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덩어리에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보이듯이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본래의 색깔이 있는 뭐 완전한 기본색이 들어가고, 완전한 기본색에서 어두운 부분의 색감이 들어가고, 어두운 부분에서 이제 반사광에 해당하는 비춰지는 다른 사물에서 난반사를 통해서 반사광으로 비춰지는 반사광의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 중간톤 부분, 밝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면의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순수 미술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를 가르쳐주는 어떤 곳으로 가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순수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타블렛으로 혹은 컴퓨터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덩어리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을 받는 부분과 중간톤 부분과, 그리고 어둠이 받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뭐 반사광이 지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서 비춰지는 그림, 뭐 이런 뭐빛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그리려면 내공이 최소한 10년은 쌓여야 뭐 어, 뭐 어느 정도 그린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그림들은 사실 전문적인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어, 약간은 약간은 전문가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선의 느낌보다는 면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서 덩어리감을 읽으면서 분위기와 색감을 전체적으로 절묘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여튼 모작을 통해서 감각을 익힐 수는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채색하는 거는 과정샷을 보시면, 저도 과정샷을 봤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하여튼. 이게, 그 사람들은 스케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디 있니? 질문 답변.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에 색을 채워나가면서 면으로 막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성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색을 칠하죠. 기본색에서부터 명암이나 어떤 빛의 흐름 단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명암이 빛이 있고 어느 쪽에서 그림자가 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약간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해서 세부적인 묘사를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빛도 넣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소묘나 순수미술 쪽으로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와서 뭐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공간, 빛, 그림자, 채색에 대한 부분을 두루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할까요? 그쵸? 예제를 보여주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컬러 강좌에서는 이렇게 일러스트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아직은 그로톤 아카데미에서는 힘들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슈쿠님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할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흐려지거나 손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도 다들 똑같은 부분이에요. 다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작할 때는 이 창작하는 스펙트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스펙트럼이 다를 뿐이지, 약간 창작하기 위해서 좀 다른 포즈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구성을 그린다거나 할 때는 모두들 다 고민을 하고 다 생각했던 게 금방 사라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그림쟁이들은 러프 스케치를 하거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은 창작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은 모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봤던 무언가들을 재조합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창작이라는 것이 피어오르는 거지,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없는 걸 어떻게 꺼내요? 뭔가가 있어야지 꺼낼 수가 있잖아요. 뭔가 있어야지. 머릿속에 뭔가
그릇이라는 어떤 존재가 들어 있어야지만 그릇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려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사람이라는 대략적인 무언가가 들어 있어야지만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어떤 인체라는 형상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동작이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은 만들어내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크로키를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인체 도형화를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인체 도형화를 활용을 해서 또 크로키를 한번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뭔가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을 하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는 훈련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창작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려가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달려가는 사람의 사진을 참조하세요. 사진 참고한다고 해서 내 그림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다른 사진을 참고해서 혹은 다른 무언가를 참고해서 그리는 그림은 완전한 창작이 아니야. 나는 완전한 창작을 할 거야 하면서 참고 자료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해요. 창작의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못해요.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계속 돌려가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너무 한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달리기 하는 사람 그리고 싶다 그러면 달리기라고 검색을 해서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포즈를 찾고 그리고 뭔가 갑옷을 입은 사람이 달리기 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갑옷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갑옷 입은 사람들 자료가 쫙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의 갑옷을 그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찾는 것을 약간 치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를 계속 보고 그리고 하면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신만의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보고 그리는 것들이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이 그 자료를 꺼내서 보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으로는 그때는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창작해서. 네. 하여튼 좋아요. 네. 중급 동작 과제는 창작 과제밖에 없어서 모작 과제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본인의 연습하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한번 그려보고 창작으로 안 보고 한번 그리면 그것도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너무 얽매이지 말고 뭐 참고를 계속 하시면서 창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항상 노트를 지참하고 꾸준한 낙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면 바로 창작으로 연결된다. 이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범준님의 질문으로 또 넘어가서 인체 도형화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역순으로 그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거는 마치 그림을 완전히 거꾸로 된 상태에서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밑에 있고 발이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창작에 대한 부분의 영역이 계속 활발하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운해를 쓴다 그러죠. 운해가 사용이 되어서 더 입체적인 인체의 인식이 아닙니다.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양하게 신체 부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인체를 그리기를 연습을 하면 인체가 계속 자연스럽게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요. 왜냐면 운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부터 머리 위로 그리는 거, 손끝부터 시작해서 머리 위로 그리는 거, 그리고 뭐 몸통부터 그려서 발 그리고 뭐 팔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냥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인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곧 창작으로 연결되는 건 다양하죠. 클립 스튜디오 펜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동영상 잘 보세요. 일시 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펜을 보여드릴게요. G펜. 어딨니? 자, 뭐, 하여튼.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G펜이에요. 기본 G펜. 자,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에는요, 아날로그 연필. 자, 이렇게 일시정지 하시면서 보세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아날로그 연필은 제가 따로 만든 어떤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연필이기 때문에 이 텍스처가 사실은 비밀입니다. 클립 스튜디오 강좌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요. 너무 빨리 갔나? 그래요. 자, 그리고 뭐 그래요.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따로 만든 브러쉬라서 텍스처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스프레이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요런 패턴이 막 뽀글뽀글 들어가서 뭐 하여튼 이렇게 뭐 그래요. 이게 사실 패턴이 중요한 거죠. 이게 설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충 대답해 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좋아요. 해외에서 수강하고 싶은데 수강이 가능한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해외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로톤 아카데미에서는요. 뭐, 미국, 뭐, 아니면, 실제로 미국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한국 분들이 거기서 수강을 하시는 거지, 거기 분들이 이제, 뭐, 어떤 번역 시스템을 통해서 수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제 및 수강이 가능한데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만 사용을 해서 수강이 결제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무통장 입금을 하시려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좋습니다.